굉장히 조용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열심히 달리는 비트코인. 근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네요. 큰 변동성은 없는 상태에서 16,857달러, 이더리움 역시 1,218달러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샘 뱅크만 프리드가 영국 가디언이 선정한 올해 최악의 IT 기업가로서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샘 뱅크만은 기업가가 아니라 범죄자인데? 자,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행보가 좋지 않았다라면서 그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그런 상황인데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식 가격 떨어지는데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 공장이 생산 중단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많은 근로자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됐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원래 이 공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큰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들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한편 범죄자들도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샘 뱅크만이 그리고 최근에 11년형을 선고받은 유명 사기꾼인 테라노스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는 둘 다 10점 만점에 10점, 10점이 제일 안 좋은 점수인데 그걸 받음으로써 올해 최악의 기업가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본인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샘 뱅크만이 최근에 보석 석방 후에 집에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1등석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옆 사람과 신나게 흥겹게 노가리를 까는 장면이 최근에 또 목격이 돼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자, 저는 이게 트위터상에 돌아다니길래 언제적 사진인가 싶었는데 자, 보석 석방 후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집에 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여러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지는 즐겁고 여유 있는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든지 지금 법정 시스템도 전부 다 한패죠. 2억 5천만 달러 보석금인데 실제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간 샘 뱅크만. 부패한 시스템이 이들을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늘이 이 나쁜 놈들 전부 다 관계자들을 벌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울했었던 2022년도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폭삭폭삭 가라앉자 사람들의 자금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으로 몰렸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200조 원이 몰렸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다가 한쪽에 돈이 몰려버리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증시 같은 경우도 작년 추석 때 어땠습니까? 설날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애들 용돈이나 세뱃돈을 가지고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 계좌를 터주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왔었죠.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가 고점이었다더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죄다 몰려가지고 영끌하니까 그 자리가 고점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은행에 죄다 몰려가고 있는데 과거가 반복된다라면은 앞으로 몇 달 후에 미국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과연 2023년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자산시장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 이 파산해버린 헤지펀드 3L로우지 캐피탈의 공동창업자 수주 도망자죠. 채권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수주가 FTX 사태가 터지자 다시 한번 트위터에 등장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빨털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다음 피해자는 제네시스 채권자에게 코인을 볼모로 잡힌 그레이스케일 보유자들이다. 알라메다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FTX 고객 자금을 훔친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헛소리 하지 마라라고 치부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잠재적인 악재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커런시 그룹 제네시스 트레이딩이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만 그래도 한시름을 덜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FTX 사태, 블록파이 파산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 인출이 이 출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요. 출금한 사람들은 이미 다 출금을 했는지
출금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난 11월 14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 93.5%나 감소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또 그만큼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금이 감소한 이유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비트코인들이 한번 빠져나가고 나자 거래소 보유량도 좀 줄었다라고 하는데 2022년도 1월 대비해가지고 21%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지금 투자자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파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졌다. 2014년과 2018년도 하락장 때를 비교를 해본다면 항상 가격은 최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한 후 바닥을 다졌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하락했어? 75% 이상 하락했어. 그렇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80% 근방까지 채우고 난 후 바닥 찍고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바닥을 조만간에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다가 언제 바닥을 찍었느냐? 반감기 시작되기 517일에서 547일 전에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 다음 반감기 며칠 남았다고? 500일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떠보고 있는 것이죠. 시간대로 봤을 때는 지금은 바닥을 찍었어야 할 상황인데 하락률만을 따졌을 때는 아직 좀 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경기 침체가 심해지느냐 연준이 어떤 행보를 걷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산시장의 향방이 크게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로만 분석가는 야, 이거 비트코인 봐라. 지난 7일 동안에 움직였었던 구간이 300달러 구간밖에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면은 위든 아래든 돈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떡락충 분석가들은 그런 거 없다. 비트코인 무조건 떡락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파BTC라는 분석가, 비트코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내년 초반까지 해가지고 11,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바닥 찍고 그 후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코엔과 비슷한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80% 근방대까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 간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서는 프로핏 블루 분석가 슈퍼 떡락충입니다. 계속해서 떡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 자, 과연 비트코인의 바닥은 아직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떡락과 함께 추가적인 하락을 맞고 나서야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분석가이자 유튜버인 니콜라스 멀튼은 이야기하기를 BNB 같은 경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바이낸스 퍼드와 함께 지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특히 BNB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게리 겐세이가 거래소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미국에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소 상장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BNB 투자자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얍삽하죠, 게리 겐슬러. 샘 뱅크만이 완전히 다 해쳐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지네들이 해먹을 거 끝나고 나니까 다른 거래소 코인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악랄한 인간. 자, 그런가 하면은 아베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강력한 지지선은 31달러가 될 수 있을 것. 그런가 하면은 고점 대비 95%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진 엑시인피니티. 최근에 또 방대한 물량 41만 개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추정 주소에서 바이낸스로 이체되는 것이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로 왜 옮겼을까? 팔려고 옮겼겠죠. 굉장히 암울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국내 업체 다나리 추진 중인 결제형 암호화폐 페이코인 사업 같은 경우도 좌초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연내 실명 계좌 확보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인데요.
은행 측이 페이코인 사업의 잠재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마치고 페이코인에게 실명 계좌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나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믹스에 의해서 김치코인들의 순환. 한국 같은 경우는 사기꾼들도 문제긴 문제인데요. 국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사업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안 좋은데 계속해서 터지는 해킹 사건들. 이번에는 웹3 멀티체인 지갑 비트킵. 해커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이 파일을 설치를 했다가 지금 지갑들이 털리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멀티체인들 특히 브리징 프로젝트 올해 많이 털렸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보안이 강화돼가지고 이런 해킹 사건들이 좀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주뜻 광고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